인도 육군이 노후 7에서 72전차를 대체할 미래 대비 전투 차량 FRCV을 1700대를 오는 2030년까지 조달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FRCV는 중형급 전차로 AI, 대전차 미사일 등을 갖추고 무인기, 드론, 헬기 등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도 육군은 밝히고 있다. 현재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로는 한국,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인도 매체 더프린트는 지난 1일 현지 시각 인도 국방부가 2030년 전력화 완료를 목표로 FRCV 정보 요청서 RFI를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육군은 기술 이전과 후속군 수지원, 정비와 훈련과 함께 1770대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참가 희망 업체는 오는 9월 15일까지 RFI는 제출해야 한다. 인도의 일간지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는 RFI를 받은 기업으로는 한국 현대 로템, 프랑스 르클레크 전차를 생산하는 넥스터, 러시아 아르마타 전차를 생산하는 우랄바곤자보드, M1 전차를 생산하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 KMW와 라인메타르, T-84 전차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의 말리세프 공장, 아리에떼 전차를 생산하는 이탈리아 이베코와 오토멜랄라로 구성된 아리에떼 컨소시엄, 영국의 챌린저, 터키 알타이 오토카르, 이스라엘 메르카바 만타크, 세르비아의 M84 유고임포트 등이라고 전했다. 인도 육군은 현재 러시아제 T-90 탱크를 개량한 T-90S와 T-90M 2078대와 러시아와 폴란드 등에서 수입한 T-72 탱크 2410대, 아준전차 118대 등 5000대에 육박하는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차세대 전차를 도입해 T-72를 전량 교체할 계획이다. 인도 육군의 요구 조건에 따르면 인도 육군의 주력 전차 역할을 할 차세대 FRCV 플랫폼은 적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무인기, 헬기를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FRCV는 복수의 대공무기를 장착하고 드론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원격 조종 무기를 비롯한 다양한 구경의 무기로서 지상군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차세대 FRCV는 인도의 고산지대와 평야지대, 하천 접경 국경, 사막에서 작전할 수 있어야 하고 뛰어난 기동성도 갖춰야 한다. 또한 RFI는 플랫폼은 다양한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중심의 전자전 환경에서 작전할 수 있어야 한다. RFI는 전차는 지상군의 전투 승리의 주된 요인이었지만 이제는 자살폭탄 드론, 공격 드론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적의 정보감시 정찰, ISR 능력 향상으로 쉽게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기술 발전에 맞춰 적의 ISR 체계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작전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 육군은 차세대 중형급 전차는 주력 무기로 첨단 다목적 스마트 전차탄을 장착하고 부무장으로 대전차 유도미사일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정도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과 전차로는 한국 현대로템과 K2 흑표가 꼽힌다. 현대로템은 해외 기술 이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지 생산을 추진한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인의 큰 체구를 감안해 보기륜을 하나 더 달고 장갑을 강화해 K2 흑표 전차보다 더 크고 무거운 전차를 제안했다. 적외선화 상경보 시스템, 발전된 능동형 연막탄 발사기, 레이더와 적외선 스텔스 시스템, 운동에너지탄 방어용 장갑 시스템을 도입해 생존성을 높였다. 사격 통제 장치는 목표물의 자동 획득과 자동 추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전차 차체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포신과 포탑을 움직여 목표물 조준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레이저 거리 측정으로 목표물의 거리를 계산하고 포탄이 날아가는 탄도를 예측하여 발사각을 조정하는 탄도 보정이 자동화돼 있다. K2 흑표 전차는 55경 장 120mm 활강포를 탑재해 공격력이 뛰어나다. 자동장전 장치를 채택해 승무원이 3명에 불과하고 능동방어장치, APIS 등을 달아 생존성도 높다. 무게는 5OTU로 M1에 비해 가볍다. 복합장갑의 폭발 반응 장갑으로 보호한다. 인도 육군의 고위 관계자는 FRCV는 기계화 부대를 통보 즉시 다른 지형에 배치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복수의 플랫폼에서 훈련하는 필요를 줄이는 것은 물론
예비 부품 등을 관리하기로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는 최근 전차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인도 국방부는 올해 초에는 마크 1-A 아준 전차 헌터 킬러 118대를 838억 루피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승인했고 4월에는 인도 육군이 경전차 350대 조달을 위한 RFI를 발송했다. 박희준 글로벌 이코노믹 기자. 흑표라는 별칭을 가진 K2 전차는 1차 양산 100대, 2차 양산 106대, 3차 양산 54대 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4차 양산은 일단 100대 규모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4차 양산이 실현된다면 K2 전차의 숫자는 360여 대로 늘어나게 된다. 군 일각에서는 K2 전차의 점진적인 추가 양산을 통해 육군이 운용 중인 M48 계열 전차를 완전히 대체하기를 원하고 있다. 90mm 주포를 탑재한 200여 대의 M48A3K 전차의 경우 서서히 일선 부대에서 물러나 동원사단의 치장물자로 전환되고 있다. 치장물자란 전시 편제 소유를 충당하기 위하여 인가되어 확보된 물자를 뜻한다. 2. 중국 제압용 인도 경전차 메이드 인 코리아 2 모델 경쟁 중. 4월 하순 인도 국방부는 차기 경전차 도입 사업을 정식 공고했다. 인도는 지난해 여름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신형 경전차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초 적당한 모델을 해외에서 수입해 즉시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인도판 신토불이 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 기조에 따라 해외 기술을 도입해 인도에서 생산하는 사업이 됐다. 예산 2조 원을 들여 경전차 35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인도와 국경 분쟁을 벌인 라다크 일대에 최신형 15식 경전차를 배치했다. 중국이 고원지대까지 고성능 경전차를 끌고 오자 인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산악지대에서 경전차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다. 1962년 인도는 국경 분쟁에 프랑스제 AMX-13 경전차를 투입해 중국군을 격파했다. AMX-13은 프랑스가 해외 식민지에 긴급하게 전개할 목적으로 개발한 수송기 탑재용 경전차다. 중국군은 보병만으로 저항하다 AMX-13 몇 대에 참패했다. 인도는 최근 노후 AMX-13을 후계 차량 없이 전량 퇴역시킨 반면 중국은 경전차 개발에 나섰다. 15식 경전차는 3호T급 차체에 복합장갑 반응장갑을 장착한 고성능 경전차다. 기관포탄을 대부분 막아내고 반응장갑 덕에 보병 휴대용 대전차 화기를 맞아도 끄떡없다. 주포는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105mm 강선포다. 한국군 K1 전차에 장착된 M68A1위 중국제 카피인 83식 전차포에 저압포, 장약을 적게 넣어 포신 압력을 줄인 것 버전이다. 인도군 T-72 전차 정도는 너끈히 파괴할 위력을 지녔다. 중국제 GP2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면 T-90 전차도 격파할 수 있다. 중신형 경전차에 인도군 패닉. 당초 인도군이 도입하려던 경전차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운용하는 공수대전차 자주포 ES-EOM 스프루트 SDM-이다. 이 모델은 공수가 가능할 뿐 아니라 화력도 강력하다. ES-EOM은 수송기에서 낙하산으로 공중 투하할 수 있다. 전차 내부에 연료와 탄약을 싣고 승무원도 탑승한 상태에서 낙하산 투하가 가능하다. 화력도 엄청나다. 전투 중량이 18T인데 40T급 주력 전차가 사용하는 125mm 활강포를 탑재한 괴물이다. 카탈로그 데이터만 보면 라다크 고원에 있는 중국군 15식 경전차를 박살낼 괴물이지만 인도는 수개월 만에 도입 계획을 철회했다. 알고 보니 중국도 20년 전 도입하려다 포기한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장갑은 근거리에서 적의 기관총에도 쉽게 뚫렸다. 가벼운 차체에 지나치게 강력한 주포를 탑재하니 발사할 때마다 차체가 요동쳐 포격 정밀도가 최악이었다. 이후 인도는 다른 모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한국 하나디펜스 K21-105, 인도 현지 면허 생산이 이뤄진 K9 자주포, 국방과학연구소 하나디펜스 공동개발 차체에 새 포탑을 얹은 신규 모델, BAE 시스템스 미국 법인의 MA 뷰포드 경전차, 인도네시아 터키의 합작품 하리마오 경전차 등이다.
성능 가격 정치 문제, 경쟁 모델 아웃될 듯 최근 급속히 가까워진 미국과 인도의 관계 덕분에 주목받던 M8 뷰포드는 중량이 2호T로 경전차치곤 너무 무거워 산악지대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 인도 측이 가격과 기술 이전을 놓고 까다로운 요구를 내놓은 터라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